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욕실에서 막 나온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피부가 20년은 젊어 보일 수도 있고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도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볼이 당기거나 목 주변이 유독 거칠게 느껴진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 삼아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올해 75세, 아직도 피부가 곱다고 불리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 직후 5분이 당신의 피부 나이를 가늠하며 두 갈래 인생을 만드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급 화장품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특히 55세 이후 피부는 목욕 직후 건조와 탄력 저하라는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한 예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항상 피부가 당긴다며 새로운 보습제를 사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씻고 나서 5분 안에 발랐느냐 고 물었을 때 그녀는 머리를 먼저 말리고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켠 후에야 스킨케어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때 피부는 이미 수분이 빠져나가 사막처럼 바짝 마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뭘 바를까만 고민하지 언제 바를까는 간과하곤 하죠. 그리고 이 5분이 마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울 만큼 반응합니다. 피부 노화의 스위치를 켜느냐 마느냐 그 결정이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 혹시 실감나시나요? 우리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 문을 열며 마주하는 그 순간 피부는 말 그대로 알몸 상태입니다. 아니, 물기가 가득한 피부가 무장해제를 당한 채 세상과 맞닥뜨린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정제는 피부 표면의 천연 보호막을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벗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은 피지와 땀, 각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얇은 필름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일종의 천연 갑옷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몸을 데우고 바디워시나 샴푸로 구석구석 씻어내는 동안 이 막은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피부는 전투복 없이 전쟁터에 내던져지는 셈이죠. 문제는 그 직후 피부의 수분이 엄청난 속도로 증발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분이 바람처럼 날아가고 피부는 점점 메마른 상태로 변해갑니다. 이 현상은 특히 55세를 지나며 더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가 되면 피부의 땀샘과 피지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욕 후 자연 건조도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눈에 띄는 주름과 탄력 저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보습을 꼼꼼히 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보습 과연 언제 하고 계시나요? 10분 후? 15분 후? 그 사이에도 피부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노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분 증발은 목욕 직후 5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분을 붙잡지 않으면 피부 깊숙한 곳까지 건조가 퍼지며 어떤 고급 화장품도 소용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점에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로션이 따갑다거나 화장품이 스며들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분들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건 좋은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 외래 진료실에는 얼굴의 탄력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분, 목 주변이 각질처럼 일어난다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보습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돌리는 그 몇 분 사이에 피부는 소리 없이 나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외래 진료실에는 한 분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보습해도 입 주변이 자꾸 갈라지고 볼은 늘 당기고 뭔가 속부터 메마른 느낌이에요. 그녀는 이미 이름난 브랜드의 고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법도 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도 피부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보습제 언제 바르세요? 보통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나서요. 한 10분쯤 지나서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곤 합니다. 좋은 제품을 쓰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입니다. 피부는 목욕 직후 5분 사이에 가장 격렬하게 수분을 잃습니다. 이때를 지나면 피부 속 수분은 이미 증발하고 보호막도 사라진 상태가 되어 그 어떤 성분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르는 보습제는 겉돌뿐입니다. 마치 메마른 모래밭에 물을 부은 듯 피부는 표면만 죽이고 속은 그대로 갈라진 채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의 피부는 외부 자극에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화장품이 따가워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가려움이나 화끈거림까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보고 이 화장품이 나랑 안 맞는가 봐요 하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제품 때문이 아니라 늦은 보습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바꿔가며 고민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습을 단 5분 앞당긴 것만으로도 피부 자극이 눈에 띄게 줄고 매끄러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피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때의 수분 공급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욕실에서 나오는 그 순간 얼굴을 살짝 닦고 곧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 단 1분만 시간을 내면 10년은 젊어 보이는 얼굴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를 먼저 말리고 아이를 챙기고 잠깐 앉아 숨을 고르는 사이에 피부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타이밍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늦은 보습은 메마름과 주름을 부르고 제때의 보습은 촉촉함과 탄력을 부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보습의 성공은 1분 안에 결정됩니다. 그 시간은 피부에게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외래에 오신 68세 여성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뭘 바꿨냐고요? 그냥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1분 루틴 해본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변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고급 시술도 희귀한 성분도 아닙니다. 단 하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보습 루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이렇습니다. 목욕 후 1분 이내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보습 밀크를 바르세요. 왜 하필 세라마이드일까요? 세라미드는 우리 피부의 각질층에 존재하며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라미드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메마르고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때 외부에서 세라미드를 공급해주면 피부는 다시 촉촉함을 되찾고 장벽 기능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라미드에도 종류가 있죠. 사람 피부 구조에 가까운 인체형 세라마이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세라마이드, 비교적 저렴한 유사 세라마이드 이 중에서 특히 고령층에 권장되는 것은 인체형 세라미드입니다. 피부와 친화성이 높고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밀크 형태냐고요? 크림보다 유분이 적고 물기가 있는 피부에 가볍고 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목욕 직후처럼 연하고 열을 띤 상태일 때는 무겁고 기름진 크림보다 부드럽고 빠르게 스며드는 밀크 타입이 더 적합하죠. 또한 목, 데콜테, 손등 같은 노화가 잘 드러나는 부위에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왜 1분 이내여야 하느냐? 그건 바로 피부가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의 황금기가 바로 그 1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세포 사이사이에 세라미드가 자리잡아 바리어 기능을 복원하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사실 그 효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안 후에 따끔거림이 사라졌다는 분입니다. 매끈한 광이 돌아 윤광 피부가 되었다는 분입니다. 목주름이 얕아졌다는 분입니다. 화장이 훨씬 잘 먹는다는 분입니다. 모두가 고급 화장품을 쓰지 않고 단 1분 보습 루틴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머리 말리기 전에 먼저 피부를 챙기세요. 드라이기의 열풍은 피부의 수분을 더 앗아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피부 먼저, 머리는 그 다음. 보습 밀크 하나로 거울 속 얼굴이 환해진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머리가 젖어 있으니까 일단 먼저 말리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면 되겠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은 단지 머리카락만 말리는 게 아닙니다. 얼굴과 목, 그리고 손등의 수분까지 죄다 날려버리죠. 피부는 본래 약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한 기관입니다. 특히 목욕 후 피부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해 있고 수분을 머금은 상태라 아주 민감해져 있어요. 이때 뜨거운 바람이 바로 얼굴을 스치면 피부 장벽은 더더욱 손상되고 피지가 적은 부위는 즉각적으로 건조해집니다. 제 외래에서 가장 자주 듣는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할 때마다 피부가 들뜨고 갈라져요. 그런 분들의 루틴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먼저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보습을 한다고 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욕실에서 나올 때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고 바로 1분 이내에 세라마이드 보습 밀크를 바르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말리세요. 이 간단한 순서 변경만으로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머리를 말리는 동안 가벼운 가제 손수건이나 천 마스크를 얼굴에 덮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습 밀크의 증발을 줄이고 열풍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손에 남은 보습 밀크를 팔꿈치, 무릎, 손등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는 보습을 생활화하면 전신의 노화 방지도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스킨케어를 미루거나 생략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불과 1에서 2분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피부에 선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몇 년 후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 따뜻함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저 그 시작이 머리보다 먼저 피부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에 언제 보습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라미드 밀크로 아무리 겉을 잘 다듬어도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부족하면 피부는 얇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생성되려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은 외부 보습만큼이나 안에서의 영양 공급이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외래에서 자주 추천하는 5가지 피부 영양소를 소개할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피부, 손톱, 머리카락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식사가 가벼워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빵과 커피, 점심엔 국수 한 그릇, 저녁엔 밥과 반찬 몇 가지. 이 패턴에서는 피부가 재생될 재료가 부족합니다. 저는 계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을 하루 50에서 60g 이상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만 추가해도 피부 탄력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소량으로 섭취해야 해요. 생 브로콜리, 딸기, 키위, 고추 등을 하루 2끼 이상 챙기면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셋째,
비타민 E입니다. 피부 속 혈류를 개선하고 노화를 막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고등어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E는 피부색을 밝게 만들고 거칠어진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것은 피부의 방어벽을 강화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줄여 건조함이나 붉은기를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주 2에서 3회만 제대로 챙겨도 피부 촉촉함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은 환자들이 증명해 주었어요. 다섯째, 식품 속 세라마이드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세라미드는 외부에서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먹어서도 늘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쌀겨, 콩, 미역, 곤약 등은 세라마이드를 포함한 천연식품으로 일본의 장수 지역에서는 이런 식재료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피부 트러블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미밥을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내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위한 재료를 쌓아두면 보습 밀크와의 합작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외부에서 막아주고 내부에서 만들어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피부는 진정으로 회복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나 왜 이리 괜찮아 보이지?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가 당신의 피부가 응답한 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보습 루틴도 식단 조절도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특히 하루의 마지막 피곤이 몰려오는 저녁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75세 현직 의사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현실적인 저녁 루틴을 공유할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귀찮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1단계, 보습제는 욕실 옆에 두세요. 저는 세라미드 보습 밀크를 아예 탈의실 선반 위에 올려둡니다. 눈에 보이면 행동이 쉬워집니다. 수건으로 얼굴 물기를 톡톡 눌러주고 아직 모공이 열려있는 1분 안에 보습제를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이때 얼굴뿐 아니라 목, 데콜테, 손등까지 함께 챙기면 더 좋습니다. 2단계, 드라이기 전에 가제 손수건을 사용하세요. 머리를 말릴 때는 얼굴 위에 젖은 가제 수건이나 마스크를 가볍게 얹어요. 습기 손실을 막아주고 뜨거운 열풍으로 인한 수분 증발도 최소화할 수 있죠. 요즘은 페이스 마스크 형태로 잘 나오는 제품도 많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손이 놀지 않게. 드라이기를 들고 있는 손이 남는다면 반대 손에 보습제를 소량 덜어 무릎과 팔꿈치에 살짝 발라주세요.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보습만 실천해도 전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몸속을 위한 한 잔.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이 시점에 몸 안에 영양을 보내기 위해 저는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따뜻한 음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두유에 검은 깨를 갈아 넣은 흑임자 라떼, 인스턴트 된장국에 다진 파를 듬뿍 넣은 밤 미소 스프, 따뜻하게 데운 흑미 식혜 등 이런 음료는 피부에 필요한 단백질, 세라마이드, 비타민을 부담 없이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체온을 높여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니 컵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5단계, 빛을 관리하라.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과 TV를 켜두고 주무시곤 하죠. 하지만 그 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전등은 노란빛, 전구색으로 바꾸고 스마트폰은 밤 모드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꼭 사용하세요. 피부는 단순한 보습보다 수면 중의 재생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모든 루틴, 사실은 별다를 것 없는 행동들이에요. 하지만 포인트는 의식하고 반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쌓여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의 얼굴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다는 날일수록
딱 1분만 피부를 위해 시간을 내주세요. 그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피부에 반영됩니다. 외래 진료 중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피부를 다르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급 시술을 한 것도 아니고 유전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 하나, 태도 하나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껏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실제로 젊어 보이는 분들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부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울 앞에서 피곤하다고 피부를 대충 다루지 않습니다. 셋째, 무언가를 바를 때도 닦을 때도 내 몸의 일부를 다루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이들은 피부를 단지 화장하는 캔버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행동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널 소중히 다룰게. 이 말 없는 다짐이 손끝에 스며들고 거울 앞에서의 눈빛에도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피부를 단순히 무언가를 바르는 곳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삶의 일부로 여깁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스킨케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달라집니다. 주름도 늘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점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며 매일을 열심히 살아낸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도 따뜻하게 자신을 다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름다움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강조합니다. 주름이 생겨도 탄력이 줄어도 그 상태의 피부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저 역시 거울 앞에서 주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잘 살아냈잖아.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손끝에 머물러 보습을 바를 때 부드러운 압력으로 바뀌고 눈가에 닿을 때는 한결 더 조심스러운 터치로 변합니다. 결국 피부는 감정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졌는지를요. 그리고 그 기억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로 돌아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사실 아주 사소한 다정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 욕실 문을 열고 나올 때 저는 꼭 한 가지를 되뇌입니다. 지금 이 1분 이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세라마이드 보습 밀크를 얼굴에 부드럽게 바르는 그 순간 피부는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말없이 다정한 위로처럼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피부를 감싸줄 때 피부는 그 따뜻함에 응답하듯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고요? 피부는 절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다정하게 다뤄주느냐에 따라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곤 하니까요.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보습제를 1분 안에 바르는 것, 밤마다 따뜻한 한 잔으로 몸을 덮이는 것,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속삭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피부가 변합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6달이 지나면 주름이 옅어지고 웃을 때 눈가에 반짝임이 살아나고 거울 속 얼굴이 말합니다. 나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은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얼굴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딱 하나, 이 루틴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욕실에서 나와 1분 이내에 부드러운 보습 밀크를 얼굴과 목, 손등까지 펴 바르는 것. 그 순간은 단지 피부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오늘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젊음이란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길러내는 것, 작지만 매일의 선택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작지만 강력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고 생기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욕 직후 1분 보습 이 피부 나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습 타이밍, 세라미드의 중요성, 식습관, 야간 루틴, 피부에 대한 태도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얼굴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